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총선 때마다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이 이 당으로 옮기고 저 당으로 옮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는 건데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여야를 넘나드는 일들이 이젠 총선 시즌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당 간의 이념적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에는 공천 결과를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공천 과정이 객관적으로 계량화되고 그것을 근거로 공천 여부를 확정짓고 이 결과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공천 결과 중 일부를 아직도 정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는 아직도 공천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횡재한 쪽도 생깁니다. 바로 국민의당인데요. 국민의당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 자주 나오죠.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분명히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건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밤원.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밤원.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송파, 인천가정, 원주기업도시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백평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정치권 얘기부터 해보죠. 이 공천에서 배제돼서 어제 새누리당을 탈당 선언을 한 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을 하려고 한다. 제가 참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정신이 없어요. 네, 꽤 이야기가 진행된 듯 합니다. 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섰는데요. 예. 지난 15일 진영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날 김종인 대표가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이로하면서 영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더민주 관계자들 이 진영 의원 영입이 성사 단계에 와 있으며 빠르면 20일 정도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김종인 대표도 아직은 잘 모른다면서도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이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영입이 성사되면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볼 때 타격이 되나요?
진영 의원 선거구가 용산인데. 그렇죠. 이 진영 의원의 그 더민주 영입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수도권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진영 의원 이미지 때문에 이제 더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더민주 이 용산 아직 그 공천하지 않고 그 비워두고 있죠. 네, 만약 진영 의원의 영입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조홍천 전 청와대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이어서 그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로서는 이제 그 두 번째가 되는 셈이죠. 예. 자, 그리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조간에도 나왔죠. 유승민 의원의 스스로 자진해서 결단을 좀 내려라. 그죠? 네. 이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한구 위원장이 그 유승민 의원의 그 결단을 이제 촉구했다고 하죠. 예. 이한구 위원장. 의원 본인이 결단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결단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그 기자의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 탈당이나 불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한구 위원장, 그 유 의원이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천이 나름대로 그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유승민 의원은 그러나 이 자진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고 빨리 공천 여부를 좀 결정해 달라.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제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어제 그 유승민 의원, 이 친유승민계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같이 정리를 하고 만약 경선을 붙인다고 한다면 경선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누리당 내용 사태가 이게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고 김무성 대표를 둘러싼 이 내분 사태도 참 점입가경이에요. 예? 총선 일정이 어떻게 제대로 오늘 뭐 다수의 언론들 아수라장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예정돼 있었던 정례 최고위원회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취소해버렸죠. 네. 일종의 뭐 최고위 그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발끈한 그 친박계 최고위원들 오늘철 원내대표실에서 이제 간담고 김무성 대표의 이제 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최고위에서 그 의결이 보류된 8곳의 그 단수선 추천직의 그 공천 문제를 제기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최고위를 그 부사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 그 사과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나 김무성 대표 그 일축했죠. 그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그 외부 공천위원들도 이 김무성 대표의 그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천위 활동 보이콧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는 이제 옥새 투쟁에 들어갔다. 도장 안 찍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 당 대표로서 그 당원 당규를 그 수호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 8곳의 그 공천 심사 보류 결정을 그 취소할 뜻이 없음을 이제 분명히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청와대와 그 친박계 쪽 이러면 뭐 김무성 대표와 그 같이 갈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런 그 개항된 방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열리는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같이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김무성 대표 자신도 지금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본인의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일단 과정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별 카드가 없다는 게 김무성 대표의 고민이죠. 예. 네. 자,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불출마 선언했네요. 네, 그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뭐 예정된 수순이기도 한데요. 그 자신이 그 제안했던 야권연대 무산된 데다가 이 배수진을 쳤던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그 사이도 이제 그 수리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 사정도 좋지 않고 김한길 의원 어제 그 국회에 들러서 이 보좌진에게 200자 온고지 그 0.8매 분량의 그 총선 불출마 발표문을 전달을 했는데요. 야권연대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한다. 이렇게 됐겠죠. 예, 총선의 계절을 위해서 정치 뉴스만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이제 총선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묻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이 트로이카 체제가 붕괴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김한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총선 불출마가 탈당을 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죠. 그죠? 네, 그건 별개의 문제죠. 저는 뭐 탈당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총선 불출마는 왜 했다고 보십니까? 그게 뭐 이 야권 연대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일단은 뭐 당내에서 조금 그 지난번에 통합 논의 때문에 그 리더십에 상처를 좀 입으셨죠. 그리고 또 지역구 사정도 뭐 썩 밝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다시 말해서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 영입하실 생각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몇 분 아마 좀 영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는 또 성사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20석은 유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는 새누리당 인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뭐 아직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성사되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 경우에는 영남 경우는 본인들 생각하시기에 차라리 무소속 출마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수도권하고 또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아마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김종인 박사께서 2012년 대선 때 행복추진위원회 네, 맡고 계실 때 그 아래에서 같이 부단장 하셨죠. 거기가 이제 공약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김종인 박사가 아마 그렇게 좀 접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진영 의원이랑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의원은 저하고 또 학연이죠. 고등학교는 동기고 뭐 대학도 동문 아닙니까요? 뭐 제가 느끼기에 아마 진영 의원은 무소속적으로 키운 것이 아닌가는 합니다. 그리고 진영 의원은 사실상 이번에 공천 탈락을 좀 예감하고 오래전부터 좀 생각을 했겠죠. 뭐 저도 뭐 그런 느낌을 전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탈락 얘기 나오니까 곧장 탈당을 하고 다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주민들과 뭐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선거 구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본인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러면 주로 국민의당의 영입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이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는 뭐 크게 거기도 공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우리 쪽으로 추가로 이렇게 이적을 하실 분은 뭐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거진 뭐 이제는 대진표가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부좌현 의원하고요. 그거는 이미 이제 입당을 하셨고, 전병헌 의원은 뭐 제가 현 시점에서 알고 있기는 무소속적으로 기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 마음은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강봉균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아마 모시겠다. 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전라북도 좀 표심을 좀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죠.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오너가 누구냐. 김무성 대표도 아니고
강동규 손재신도 아니고 그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공천 끝나면 선거는 후보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좀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유세의 스타가 있죠. 그러나 이번에 선거 여권은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가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유세 스타가 김무성이냐 아니면 강봉균이냐 이렇게 강봉균 장관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 유세 김무성 대표나 그 강봉균 전 장관이나 유세 그 지원 가셔도 크게 뭐 도움되는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 유세 그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죠. 예, 물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뭐 선거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공천 끝나면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견제하고 김무성 대표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강봉균 전 장관이다. 뭐 그런 의도로 그렇게 추진을 한 거겠죠. 그 전라북도가 이제 다들 좀 두 분 다 그 고향이시고 그리고 일단에 김무성 대표도 이제 본인 선거 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런 공천 과정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리더십의 훼손을 입었죠. 뭐 타인을 갖다가 다른 후보를 지원 유세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러나 뭐 이번에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유세했던 뭐 그런 효과가 있는 중앙선, 이제 중앙의 그런 지원은 뭐 새누리당은 난 없다고 봅니다. 네. 저 김무성 대표를 이 당내에서 너무 흔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없었죠. 사실 좀 그거는 김무성 대표가 좀 자초한 측면도 있죠. 사실 그 당 대표 선출된 다음에 이미 그 청와대는 레임덕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많은 의원들이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완전 당내 세력이 김무성 대표를 확 쏠렸죠. 네, 그런 것이 그것은 좀 잘못됐다는 것이 얼마 후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요. 거기서 발단 생겼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침묵이 너무 길었고 좀 이렇게 공천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게 좀 너무 늦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네, 그러면 너무 늦었다고 말하긴 쉽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사표를 던지고서 뭐 청와대와 뭐 1대1로 이렇게 대결해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것도 좀 뭐 지나친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참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로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본인이 침묵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럼 앞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이제 뭐 총선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그 당대표 역할이 크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게 되면 전당대회도 있고. 네, 이제는 뭐 새로운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대선 후보로서의 김무성 대표가 쉽지 않겠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좀 흔들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견제하게 되면은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관위에서 그냥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네, 양당간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 정도 되면 뭐 탈당을 한다고 그래도 그 뭐 자의적으로 탈당을 한 게 아니라 탈당을 당한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공관위에서 이제 뭐 전략지구 지정 등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척출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좀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할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뭐 그렇게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무성 말씀하세요.
네, 이건 뭐 저는 사실상 예고된 거라고 봅니다. 진영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이미 예고가 된 것이라고 저는 그 전부터 확신했습니다. 저기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요.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둘 다 어려우시지만 누가 더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상처는 김무성 대표가 많이 입었죠. 그것은 자기뿐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그렇죠. 예. 많이 입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명분이 있었죠. 공천은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2012년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말이죠. 예. 굉장히 명분 있는 싸움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명분만 가지고서는 현실 정치가 뭐 그 명분 따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도 리더십이 많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동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또 유승민 의원이 과연 새누리당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렵네요. 둘 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예. 두 사람 다 국회에 계속 진출하게 되면은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20대 국회에서는 또 19대 국회와는 다른 양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아침에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1억 장학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서당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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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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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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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튼튼하고 오래가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인생은 타이밍. 세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쉐보레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 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칠회 A380 운항. Korean Air.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 좋은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7시 40분 3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도로가 계속 통제돼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이 재개됩니다. 교각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결과 성동부터 종암까지 7.5km 구간을 이틀 앞당겨 개통할 예정이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63빌딩에서 한강대교 구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추가 사고 없도록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대 의정부 방면 월기 1교부터 노원교 사이 밀려 지나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묵동 나들목부터 하원골 램프까지는 서행입니다. 반대 외곽 구리 방면 묵동 나들목 신내 나들목을 지났는데도 속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자, 이 공천 문제로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새누리당, 그중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박 중에서 이번에 공천 탈락을 하신 분 중에서 하신 의원 중에 한 분을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 장관을 지내셨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연결합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억울하시죠? 지금. 억울합니다. 예. 자, 근데 어떤 면에서 특히 억울하십니까? 저는 사실 당헌 당규상 공천에서 배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독 신청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대구는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아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망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신청이란 것은 제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유 없이 배제를 하고 예. 거기다가 또 기준에 맞지 않은 여성 우선 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제 억울함을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서 재심하라고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구시 선대위원장으로 대선을 앞장서서 이끌었고 정부 여당의 굳은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로 정부 여당이 코너에 몰렸고 여당 안에서 누구도 회피할 때 제가 유족들과 야당과 100여 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서 그걸 수습을 했고요. 예. 공무원 연금특위 위원장은 사실 이항구 지금 위원장이 제의를 받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 어렵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맡아서 성공을 했고요. 예. 또 2012년에 예산안 법정 통과를 정책위원장으로 앞장섰고 예. 최근 테러방지법은 15년간 미루어지던 것을 저희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통과시켰고 예. 당의 굳은일은 다 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배제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억울함이 더 크죠. 근데 왜 그렇게 되셨다고 보세요? 짐작되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게 뭐 친박 비박이냐 뭐 이러는데 제 같은 경우는 또 좀 특이합니다. 저는 원래 친박이냐 아니냐 할 때는 아닌 쪽에 속했지만은 지금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내면서 대통령을 모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더구나 또 비박으로 분류하는 것조차도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항구 위원장도 언론에 이야기했지만은 주호영은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 박종희 위원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짐작하는 바는 공천 심사 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항구 위원장이 사감 내지는 평소에 편견으로 사람 판단한 것을 심사 과정에 언급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수성구 갑을을 같이 인접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를 봐오셨겠죠. 그런데 한 6, 7년 전 구청장 공천을 둘러싸고 제가 이항구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점을 되게 고깝게 생각하고 사감을 가진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는 게 또 이 경쟁 상대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알게 모르게 견제하는 구도가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구도도 작동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무성 대표도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항구 위원장이 일본도 안 돼서 반박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헌 당규에 맞지 않는 공천, 지금 이 소위 상향식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당헌 당규는 수년간 논의되어 왔고 예. 그 당헌 당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지금 이항구 위원장입니다. 예. 그때 한 이야기를 보면 전략 공천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공안이나 중앙당에 힘 있는 사람 한둘이가 내리꼽는 공천 없애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여러 차례 의원총회 그다음에 그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인데 그 상향식 공천이 이미 무너지는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예. 그때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지 않느냐는 이런 아쉬움과 원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늦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본인 공천 받으려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도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공관위의 구성이라든지 최고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아마 역부족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 유지되는데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건 만시지탄의 감이 참으로 있지만은 예. 당 대표로서는 당헌 당규를 수호해야 할 최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나서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당헌 당규가 유린되는 사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역대 없는 공천을 끝까지 일부라도 막아야 되겠죠. 김무성 대표가 도장 안 찍을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상향식 공천이 아니고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공천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도장을 안 찍는 한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죠? 예. 근데 주호영 의원께서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실 생각이세요? 저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공관위가 잘못됐다고 회부를 했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들여다보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려됐다고 만장일치로 반려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반려를 하려면 공관위원 8명이 반려를 찬성해야 되는데 7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11명의 위원 중에 1명이 안 나오고 3명이 제 억울함을 받아들이자 그랬기 때문에 7명밖에 찬성이 안 돼서 사실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죠. 그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주호영 공천 배제는 취소해라. 여성 우선적을 취소해라는 거여서 법률적으로는 이미 그런 상태가 된 걸로 봅니다만은 그러다가 이 문제 지적이 있으니까 이제 어제 이한구 위원장이 당황해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새로 의결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언론 간담회를 조금 후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저 무소속으로는 안 나오신다. 아닙니다. 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거 연관선상에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예. 이른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무소속 비박 연대 결성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친박 연대다 비박 연대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정치 풍토가 너무나 한탄스럽고요. 그럴 이야기는 있고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듣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구마다 사정이 있고 그 지역구 주민들이 의정 활동을 한 것이라든지 공천 탈락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과연 국민들이 동의해 줄지 하는 그런 회의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신중한 편입니다. 예. 근데 뭐 사실 공천 탈락한 사람들은 다 억울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물론 주 의원님만 억울한 것은 아니다. 제 말씀은 이건데 예. 그런 분들이 다 억울하면 억울함의 연대 공통성을 발견해서 거기서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예. 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데 제가 본인의 뜻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점에 대한 용산 구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당황스럽기는 하시다. 예. 그러면은 그 결정이 난 대로 이제 무소속. 만약 결정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무소속으로 나오시겠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